지금부터 JTBC 새 토요일 드라마 설강화 제작 발표에 조윤탁 감독님과 두 주연 배우 정혜인, 지수 씨 모시고 공동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말이 좀 많아갖고요. 먼저 영상 보고 계신 분들께 손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잘 있었다. 내가 여기 잘 앉아 있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기자님들의 질문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고요. 차례차례 저희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그 전에 감독님부터 간단한 인사와 함께 또 배우님들은 인사와 내가 이런 캐릭터를 맡았다. 짤막한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설강화 연출을 맡은 조연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작품 설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시간 정도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뭐 알차고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배우님들도 인사와 간단한 캐릭터 소개 이어가 볼까요?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강화에서 수호 역을 맡은 배우 정혜인입니다. 네, 제가 맡은 수호는요, 가지고 있는 뚝심이 있고 또 소신이 강한 리더십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수희를 끔찍이 아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 정도만 저희가 안 상태에서 나중에 더 깊은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수 배우님도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설광화에서 은영로 역할을 맡은 지수입니다. 영로는 설광화에서 밝고 통통 튀는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밝고 퉁퉁 튀는 캐릭터가 또 설광에서 어떻게 묻어날지 많은 분들이 예고편이 공개됐을 때 궁금한 게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잠시 예고된 설광화에 대해서 감독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감독님 말씀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설광화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보통 미니시리즈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라는 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꼼꼼히 준비를 하는데 이번 이 설강화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편집된 것들을 보면서 사실 연출자 입장에서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이야기는 옆에 계신 이 두 분의 그 애절한 사랑 이야기죠. 그 사랑 이야기가 87년도 시대 배경에서 벌어지는데요. 그 외에 펼쳐지는 그 사랑 이야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스릴러도 있고 미스테리도 있고 뭐 서스펜스, 액션, 뭐 각종 캐릭터 코미디까지 그런 것들이 너무 적재적소에 잘 버무려져 있다는 것을 최종 완성본을 보면서 지금 최근에 느끼고 있어서 굉장히 독특하고 희한한 경험을 지금 이 작품으로 연출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맨스에 스릴러, 미스테리, 코미디, 액션이 다 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설명이었는데 연출하신 연출자께서 나도 최근에 다시 놀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조금 더 토요일에 그 공개될 작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스포츠 경향의 하경현 기자님께서 감독님께 질문 하나 더 주셨습니다. 설광화라는 드라마의 기획 의도는 처음에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 작품은 그 집필을 해주신 유현미 작가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신 기획이고요. 2008년도에 그 어떤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 탈북한 그 탈북자 수기를 보시고 처음에 영감을 떠올리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우여곡절과 과정을 겪으면서 그 이야기들이 점점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유 작가님 본인이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그 여대 기숙사에 실제로 그런 경험을 갖고 계세요. 그런 것이 공간이 합쳐지면서 최근에 이제 그 설강화 준비하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구체화됐죠.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북한의 어떤 탈북자의 수기로부터 출발해서 이 소재 안에 북한에 대한 그 언급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이념적인 것보다는 그 북한의 어떤 사람 자체, 그러니까 뭐 굳이 꼭 북한에 어떤 포커싱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깊고 밀도 있게 들여다보려고 했던 어떤 작가님의 그 출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 경험들이 소재가 되었고 이걸 통해서 한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이해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나중에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들어요. 또 감독님과 잠시 얘기를 나눠보았으니까 이번엔 또 배우님들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정혜인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배우님 필모그래피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선구안이라 그러죠. 굉장히 필모그래피를 너무 잘 쌓고 계세요. 한 작품 한 작품 너무 잘 됐고 올해에도 좀 화제작에 출연을 하셨는데 설강화라는 작품이 정혜인 배우의 선구안 어떤 부분을 딱 건드리는지 작품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감독님과 또 작가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이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게 가장 컸어요. 예측 불가능한 엔딩과 전개들 그리고 감독님을 처음 만나뵌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감독님과 함께 현장에서 같이 작품을 만들면 참 물론 당연히 모든 작품이 다 과정이 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진짜 보람차고 행복하게 연기할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을 느꼈고 또 저에 대한 그 완전한 믿음을 주셔가지고 네 이 작품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혜인 배우님을 너무나 믿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데 앞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감독님이 너무나 믿고 있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를 잠시 전달해 드렸고요. 설광화의 그 수호 캐릭터 설명을 보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임수호는 명문대 출신의 사연 많은 대학원생이다. 이런 문구가 좀 돼 있는데 임수호라는 캐릭터를 아까 잠깐 설명하실 때는 뚝심이 있다, 또 여동생이 있다, 몇몇 개 키워드를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청자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자세한 소개와 함께 임수호를 실현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집중하며 연기를 하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우선 캐릭터의 특성상 액션이 좀 많았기 때문에 건강을 좀 그러니까 제 체력 이런 거를 준비를 완벽하게 했어야 했어요. 안 그러면은 뭐 다치거나 이러면 촬영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운동도 되게 열심히 했고 임수호라는 인물을 일단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순수한 청년이라고 보는데 리더십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로라는 인물을 만나서 조금씩 변해가고 또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아가는 그런 남자입니다. 뭐 체력적인 부분, 액션적인 부분 말씀하셨는데 작년 한 가을 정도 우연히 행사를 통해서 한번 인사드릴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시국도 시국이라 집에서 또 작품 위해서 몸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게 또 어쩌면 이 작품을 만나기 위함이었을 수 있겠다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혜인 배우님 만나 뵀으니까 지수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를 또 하셨는데 연기하시기 전에 일단 설광화로 주연이 딱 낙점이 되고 대본을 받아보신 날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대본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해요. 처음 이제 오디션을 보기 전에 대본을 받아서 읽어봤는데 그 영로라는 캐릭터가 너무 밝고 매력이 있는 친구여서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되게 끌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밝음에 또 끌리셨다고 했는데 역시 말씀해주신 대로 이 영로라는 캐릭터도 설명을 보면은 발랄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런 키워드가 몇 개 설명란에 좀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혜인 씨 해주신 것처럼 시청자분들이 이런 캐릭터구나 감을 잡을 수 있게 조금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연기를 하시면서 나랑 영로가 비슷하네라고 느끼셨는지 아니면 나랑은 다른 점이 더 많아서 연기를 채워야겠다라고 느끼신 점이 더 많았는지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영로가 뭔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순탄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렇게 밝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에너지를 주려고 하는 모습이 제가 어떻게 보면은 배울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로를 연기하면서 영로에게 더 많은 면모를 배운 것 같습니다. 또 영로라는 캐릭터로 얻으신 모습으로 또 실생활에 어떻게 또 그룹 활동하실 때 어떻게 보이실지 팬들도 많이 기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어서 조윤탁 감독님께 다시 한번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대단한 작품 이후로 유현민 작가님과 함께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오셨어요. 아까 그런 소재적인 측면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3년 만에 페어를 이뤄서 설광화 연출을 맡아서 돌아오신 소감도 살짝 듣고 싶어요. 작품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든 촬영이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는데 정말 힘들었고 시대극이다 보니까 전국을 떠돌면서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정말 떠돌이 유랑극단처럼 이 두 분 배우들과 함께 뭐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87년의 디테일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느라 정말 과장이 아니라 죽다 살아난 것 같고요. 근데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옆에 두 분들 계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서로 의지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그 무지막지한 작품이었다라는 것을 촬영하면서 절감을 했고요. 제 스스로의 역량에 대해서도 많은 좀 고민을 같이 하게 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현미 작가님이 굉장히 오래된 기획이고 처음 스카이캐슬 하기 전부터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유 작가님께 들었어요. 들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제 스카이캐슬 끝날 때쯤에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유 작가님이 갖고 계신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나 신념에 대해서 제 스스로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유 작가님께 재촉을 드렸고요. 꼭 해보고 싶다. 그런 어떤 의욕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은 몰랐으나 하여튼 무사히 촬영을 잘 마치고 지금 편집을 마무리했고 또 덕분에 이렇게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됐고 혜인 씨도 그렇고 지수 씨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좀 한숨 좀 놓은 시점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옆에서 그 앉아 계신 세 분을 이렇게 얼핏 보잖아요. 세 분이 굉장히 편안하게 좋은 모습으로 앉아 계신다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촬영이 정말 쉽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이 제일 편안한 상태이시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감독님께 TV데일리 김종원 기자님께서 질문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드라마의 제목을 설강화로 지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뭐 드라마가 기획 단계부터 시시각각 계속 변해 나가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런 것처럼 제목도 계속 변화무쌍하게 어떤 것으로 막 움직였는데 이 제목은 이제 작가님께서 제안하신 것이고 그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설강화가 그 눈 속에서 눈을 뚫고 피는 꽃을 말하고요. 그것이 이제 상징하는 게 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혹한을 조금만 견디면 머지않아 봄이 올 것이라는 상징을 이 꽃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저 혜인 씨, 지수 씨가 이 기숙사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사고와 사건을 경험을 하는데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이 제목 설강화가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또 덧붙이자면 그 스노우드롭이라는 그냥 그 어감 자체도 뭔가 끌림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제목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정해졌죠. 곧 다가올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설강화라는 제목의 뜻 잠시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IMBC 백승훈 기자님, 스포츠 경향 하경원 기자님께서 정혜인 씨께 질문 주신 거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로맨스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봄밤, 반해반 등에서 활약하시며 로맨스 장인이라는 수식어도 얻었지만 DP를 통해 또 다른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정혜인 씨의 또 다른 어떤 연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사실. 제가 드라마로는 시대극을 이 작품이 처음인데 뭐 제 연기도 제 연기지만 거기 정말 많은 배우들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랑 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배우들끼리 만났을 때 일어나는 어떤 화학작용이 저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했고 또 많은 걸 배워서 어떻게 그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고 액션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잘 찍혔죠 저희? 예. 잘 궁금합니다. 이렇게까지 촬영 뭐 준비 단계에서부터 촬영 중간에도 뭐 캐릭터에 푹 빠져서 살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정말 그 촬영했던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소중하고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아요. 폭 빠져 있었던 만큼 이 캐릭터를 내가 느낀 캐릭터를 시청자분들에게 온전히 전달하려는 것도 또 연기자분들의 욕심이자 또 목표일 수 있잖아요. 네. 느끼신 그 캐릭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연기적으로 신경 쓰신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전과 방식 자체는 비슷하게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우선 뭐 이전 작품들이랑은 결이 완전히 다른 작품이고 또 캐릭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작품을 보신다면 고스란히 느끼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다채로운 다양한 각양각색의 많은 배우들이 나와요. 그래서 연기를 보시는 재미도 또 있으실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시대극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또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뭐 상상 속의 인물이긴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저도 아까 처음 계속 듣고 있는 말이지만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또 캐릭터적으로도 그렇고 캐릭터 수로도 그렇고 다채롭다는 말이 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몇 번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고편 영상을 통해서 봤던 것 이상의 작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고 있고요. 이어서 IMBC 백승훈 기자님, 스포츠 경향의 하경영 기자님, 그리고 국제신문 이원 기자님께서 지수 씨께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저는 그 연기하기 전에 소감을 여쭤봤는데요. 이번 설광과 첫 주연작입니다. 연기하고 나서 소감이 어떠신지, 또 연기하면서 부담되셨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이 있었는지도 질문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도전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긴장도 되고 많이 떨렸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하니까 진짜 영로가 된 기분이었고 모두가 잘 챙겨주셔서 즐겁게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온전히 영로로 있을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짓궂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배우님은 누구셨는지, 또 상대 역할이었던 정혜인 씨는 실질적으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간단히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저랑 씬이 있었다 보니까 그 선배님께서도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같이 캐릭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그 씬마다 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도 항상 같이 고민하면서 많이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 계신 많은 선배님들께서 막 씬이 이제 끝날 때마다 모니터링도 함께 해주시고 같이 조언도 해주시고 이것저것 팁도 알려주셔서 되게 즐겁게 배우면서 했습니다. 사실 첫 도전이라는 걸 혼자 하면 너무 외롭고 힘든 그 여정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함께 다 같이 설광을 완성하신 것 같아서 이 케미스트리가 또 작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기대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이번엔 조연탁 감독님께 스포츠 경향 하경원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인 씨와 지수 씨를 캐스팅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특히 처음 연기 도전하는 지수 씨를 여주인공으로 발탁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혜인 씨는 저희 처음에 출발 단계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배우였고요. 그래서 시놉시스 만들 때부터 작가님과 뭐 정혜인 씨를 우선 뭐 염두해서 또 구체화시켜서 작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정혜인 씨께 처음에 컨택을 했다가 한번 까였어요. 까였다가 심기일전에서 모든 걸 전열을 재정비한 후 좀 더 꼼꼼한 준비를 해서 다시 엉겨 붙었거든요. 그런데 고맙게도 정혜인 씨가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해주셔서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고, 그날 정혜인 씨가 오케이 했던 날, 그날 만나서 얘기 나누고 맥주를 한잔 했던 날이 기억이 나는데, 그날이 제가 설강화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날 중에 하루이지 않나 싶어요. 연출은 자기가 원하는 배우에게 대본을 전달하고 그것을 승낙받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날 참 즐겁게 맥주 먹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수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런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영로의 캐릭터가 작가님과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가 오셔서 그 캐릭터를 완성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로 역할은 신인 배우가 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 이제 우리 지수 씨를 보자마자 사실은 바로 저분이 영로다라는 생각이, 그런 판단 과정은 정말 삽시간에 진행되고 찰나로 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지수 씨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조건 해야 된다. 협박했다, 읍소했다, 협박했다, 읍소했다. 빨리 회사로 돌아가면 무조건 하겠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뭐 그랬던 출발이고요. 좀 품이 없지만 그렇더라도 그 마음을 감추기 힘들어서 그렇게 지수 씨한테 처음에 엉겨붙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분 참 소중하게 모시게 됐죠. 감독님 말씀에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아까 아, 까였다는 부분에 해명을 네, 하시려는 이게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그 처음에는 이걸 못할, 왜냐면 제 안에 들어왔었을 때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DP를 촬영 중이어서 겹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싶은데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감독님과 또 제작진 분들께서 뭐 다른 배우분들도 다 정말 배려와 양해를 또 구해 주셔가지고 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감독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맥주 마신 날, 그때 말씀하신 날 저한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네,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그래서 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절대 처음의 거절은 개인적인 호불호의 영역이 아니었다. 일적인 부분이 겹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감독님 답변해주신 걸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해보면 창작자로서의 끌림이 가장 컸다고 저는 좀 이해가 됐었던 것 같아요. 여러 논리적인 걸 떠나서 정혜연 배우를 봤을 때, 또 지수 씨를 봤을 때, 배우로서 봤을 때 이들과 함께하는 게 내가 그리던 거에 굉장히 잘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럼 또 창작자로서, 연출자로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예고편과 소개 문구들을 통해서 이 작품은 영로와 수호의 로맨스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게 메인이 될 것이다라고 소개가 계속 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인 경우에는 어쨌든 두 캐릭터 간의 흔히 말하는 로맨스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 연출하신 입장에서 현장에서부터 봤던 수호와 영로의 케미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궁금해요. 이제 내일 모레 첫 방송이니까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으로는 뭔가 자기 일에 굉장히 순수하게 몰두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묘한 빛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혜인 씨도 그렇고 지수 씨도 그렇고 정말 자기 캐릭터,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순수하게 몰두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해관계 집착이라든가 괜한 허세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만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만났을 때 생기는 케미스트리는 뭔가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그 사람들 것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역시나 뭐 촬영을 진행하는 와중에 그런 걸 늘 느꼈고, 그런 사람만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제 생각에 또 한 번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됐고, 언제나 이 두 분들이 촬영 현장에 나타나기를 늘 기다렸고, 나타나면 제가 맨날 싱글벙글하면서 그 괜한 헛소리들 많이 하면서 즐겁게 너무 기분 좋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겠지만 또 두 배우가 나타나면 제가 헛소리도 하고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 배우님은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재밌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건 또 저희가 작품이 공개되고 나서 비하인드 또 풀 일이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스포츠 경향 하경원 기자님과 IMBC 백승우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배우 두 분께 또 비슷한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배우 두 분께 서로의 호흡에 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질문 주셨어요. 어떠셨나요? 네, 뭐 저는 진짜 매 촬영마다 사실 뭐랄까 좀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연기도 같이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상대 배우랑.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잘 배려를 해주고, 그다음에 감독님께서
뭐 저희 같이 찍는 씬이 있으면 어떤 디렉션을 주시면 그거를 이제 바로 이해하고 그걸 바로 표현해내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시간들도 되게 짧아서 놀랍고 또 그걸 되게 잘 구현해내서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또 영로다 보니까 영로 주변에 되게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되게 중심을 잘 잡아줬던 것 같고 또 기숙사 안에 있는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거기 이제 수십 명의 학생들이 나오는데 중심을 되게 잘 잡아줘서 그 친구들이 다 편하게 연기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촬영하면서도 너무 고마웠어요. 놀랍고 또 고마웠다. 굉장히 칭찬해 주셨는데 또 칭찬을 들으시면서 지수 씨가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이 계속 눈에 포착됐어요. 지수 씨는 어떠셨어요? 함께 호흡 맞추시면서. 네, 저는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선배님께서 많이 이끌어 주시고 편하게 많이 해주셔서 저도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정말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만드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연장선의 대답으로 또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TV데일리 김종훈 기자님, IMBC 백승훈 기자님, 스포츠경향 하경원 기자님께서 감독님께 다시 한번 질문 던져주셨습니다. 올해 또 사실 설공화 설정과 관련된 그 의혹들이 몇 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관련된 질문인데요. 대중들의 우려나 세간의 지적에 대해서 연출자로서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 논란이 재점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신지도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참, 예. 그 우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설강화에 대한 그 작품 설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설강화는 1987년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당시 그 군부 정권과 대선 전국이라는 그 상황 외에 모든 인물과 어떤 설정과 기관들이 다 가상의 어떤 창작물입니다. 그런 창작을 한 이유는 그 전체 이야기 중심의 수호와 영로의 그 청춘 남녀의 그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위해서 포커싱 돼 있는 어떤 것들이고요.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가상의 이야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에서 어떤 그 저희들만의 리얼리티와 밀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소신껏 진행해 왔고요. 애초에 이게 초기에 어떤 문구 몇 개가 밖으로 유출되면서 그것이 자기들끼리 조합을 이루어서 어떤 막 이렇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들이 많이 퍼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또 기사화되고 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요. 1차적으로 그런 것들 관리 소홀한 제작진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3년 만에 작품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작가님도 굉장히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작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쪽의 어떤 것들은 별로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만간 내일 모레 토요일 날 방송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봐주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최근에 우리나라의 영화나 드라마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도 덩달아 막 제일처럼 기쁘고 알 수 없는 으쓱함 같은 것도 생기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창작자들이 굉장히 어떤 작품에 임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송이 되기 이전부터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창작자한테는 굉장히 조금 고통이고 압박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또 공개적으로 또 이런 말씀을 하시길 기다리셨을 수도 있고 또 그래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단어 하나하나 선택하시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답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말씀 해주셨으니까 다음 질문 다시 한번 또 감독님께 가벼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너무 집중적으로 왜냐면 저희가 오프닝 때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감독님께서 오늘 1시간 내가 재밌는 시간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23인 배우분들 단체 포스터가 공개됐어요. 흑백으로 쫙 23인 서 계신 그 라인업 자체도 굉장히 화제가 된 포스터가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유인나, 장승조, 윤세아, 김혜은, 박승 여러 배우분들이 좀 출연을 하세요. 사실 주연 배우 두 분 캐스팅할 때도 아까 살짝 들어봤지만 절절한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이 대단한 캐스팅은 또 어떻게 완성된 것인지, 이 많은 캐릭터 중에 시청자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캐릭터가 있는지 힌트가 혹시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87년도 시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실감이란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연출 입장에서 생각을 했고요. 그 사실감에 입각해서 한 분 한 분 지금 말씀하신 배우분들 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선택하신 이유는 뭐 모두가 아시겠지만 정말 좋은 대본이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고요. 그 개인적으로 연출하면서 뭐 모든 배우분들이 정말 열연을 해주셨고 편집실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기분 좋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데 특히 박성웅 배우님과 허준호 배우님 두 분이 같이 캐릭터 격도라는 작품을 전 본 적은 없거든요. 이 작품을 통해서 그 사람들 두 분의 열연과 그리고 캐릭터 코미디와 어떤 긴장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스카이캐슬 때 같이 호흡을 맞췄던 윤세아 씨, 김혜윤 씨 두 분이 또 특별한 미스테리의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어떤 연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도 되게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 각각의 배우분들을 굉장히 입체감 있게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하여튼 너무 기분 좋습니다. 미스테리라는 키워드도 던져주셨고요. 특정 배우 캐릭터 말씀해주면서 또 저는 좀 의외의 조합이라고 생각한 두 분을 말씀하시면서 캐릭터 코미디라는 키워드도 던져주셨어요. 이게 작품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시청자분들 조금 기다리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독님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배우님들께 다시 질문 한번 드리도록 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고 계시고요.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긴장하고 계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정혜인 씨께 또 질문 드리고 싶어요.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배우분들이 출연하시고 또 혜인 씨도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과 케미를 맞춰야만 했잖아요. 네. 이런 촬영장은 어쩔 수 없이 모두가 으쌰으쌰 에너지를 내고 모두가 즐겁게 현장을 만드는 게 좀 보통 이렇게 굴러가는 분위기 같더라고요. 네네. 실제 분위기는 좀 배우로서 어떻게 느끼셨고 현장에서 가장 분위기를 제일 잘 띄웠던 분위기 메이커가 있으셨는지 에이스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다 보니까 참 중요하죠. 분위기, 촬영장 분위기, 기운. 근데 뭐 저는 갈 때마다 항상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어떤 연기를 하면서 어떤 또 새로운 화학 적용이 나올까, 또 감독님이 어떤 디렉션을 주고 우리 촬영 감독님이 또 어떻게 재미있게 찍어주실까, 이런 설렘과 기대가 있었고, 뭐 출연하신 많은 배우분들 또 스태프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으쌰으쌰 웃으면서,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마스크를 넘어서 웃음이 보일 정도로 그런 분위기를 가장 만들어준 건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두 분인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아까 이렇게 되게 밑에 있으셔가지고 네네. 촬영장에서 좀 개그, 농담 이런 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주로 이제 감독님이 좀 힘드실 때, 좀 피곤하실 때, 좀 이렇게 피로가 누적됐을 때 그 개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그거를 또 우리 지수 씨가 찰떡같이 받아서 리액션을 또 해주고. 받아주셨군요. 예. 저는 조금 네, 감독님이 지수 씨 감사합니다. 너무 잘 받아줘가지고 저는 약간 농담을 하면 진담으로 받아서 이렇게 좀 필터를 좀 걸리는 네. 편이었는데, 아무튼 뭐 촬영장에서 두 분 덕분에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예. 지수 씨와 조윤탁 감독님 두 분이 에이스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아까 잠깐 등장했었던 감독님의 단어로 등장했던 감독님의 헛소리의 진상이 살짝 밝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질문 순서에는
선택권을 드릴게요. 다음 순서가 또다시 감독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감독님 준비되셨나요? 아니면 제가 지수 씨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제가 먼저 질문 받고 네. 그 사이에 배우 두 분들이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질문을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장으로서의 예. 명 보여주셨는데요. 설광화 작품이 말씀하신 대로 시대물이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연출하실 때 시대물로서의 차별화 포인트도 연출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연출적인 면에서 가장 시대극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연출적인 면에서 주안점을 주셨던 부분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기숙사 여자대학교 기숙사를 배경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 기숙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사실감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라는 공간과 그 안에 그 64명의 그 여대생들이 정말 실제처럼 정말 기숙사 안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헤어를 하고 그렇게 소품들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줄 수 있을까? 그것을 느끼고 그분들이 그렇게 연기를 해주시면 그것이 작품 전체의 톤이 되고 사실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미술 감독님, 촬영 감독님, 편집 기사님, 음악 감독님과 함께 정말 한 8, 9개월 전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그 기숙사 안에 고정 배우로 60명의 여대생들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을 정말 혹독한 오디션으로 꼼꼼히 잘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의상이라든가 그 기숙사 안의 그 공간의 미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또 이 기숙사 밖의 공간으로 그 극중 패션 디자이너이신 그 백지원 씨와 정혜영 씨와 우리 김정란 씨 세 분이 또 펼쳐지는 그 의상과 메이크업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봐주시면은 왠지 드라마 내용도 재밌지만 이렇게 눈으로 많은 눈호강이라고 되면 너무 제일 좋겠고 그런 것들 중점적으로 좀 연출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조금 더 힌트를 얻게 된 것 같아요. 작품의 기숙사라는 공간이 예고편으로 공개됐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많이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도 시청자분들 그리고 기자님들도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포츠 경향 하경환 기자님께서 또 시간 배경과 관련해서 지수 씨께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감독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1980년대 아이템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 의상이나 스타일, 헤어 등을 준비하고 그걸 소화하면서 배우로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그 시대의 스타일이나 뭐 음악도 그렇고 배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또 그때 보이는 아이템들도 있고 이제 부모님이 그 시대에 사셨으니까 부모님한테도 막 제가 이렇게 입을 옷들 보여주면서 이렇게 입고 다녔었냐 이런 사람 봤냐 본 것 존재했었냐? 같다 제가 맞네 이러면서 되게 막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즐겁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진짜 이랬었구나라고 실감하시면서 촬영을 하시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세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떤 작품을 만들든 간에 창작자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배우분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작품을 통해 선보이고 싶은 모습들도 매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복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는지 혹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셨는지 세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준비되시는 분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시대를 거스른 영로와 수호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가장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랑 이야기를 제일 보여드리고 싶었다 말씀하셨고요. 지수 배우님은요? 진짜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모두가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또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캐릭터의 성장의 여정. 감독님은요? 너무 두 분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진짜로 정말로 재미있는 작품,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메시지도 있겠지만 정말로 재미있는 작품, 정말 지하철 탈 때 한번 켜면
눈앞에 갑자기 도착역에 문이 열려서 허겁지겁 챙겨서 내려야 되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이 작품을 켜면 잠깐 어딘가로 나를 데려가 줄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가 연출자로서의 바람입니다. 아, 그러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1시간 가까이 여러 얘기를 하면서 감독님 이제 슬슬 머릿속에 이 말을 꼭 해야 되는데 이 작품은 무엇보다 재밌는 작품입니다. 라는 말씀을 꼭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또 창작자로서. 재밌는 작품이라는 거 저도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어느덧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거의 다 동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정말 답변을 성실하게 잘해주셨고 저도 즐겁게 지금 했는데 마지막 인사 혹은 방금 감독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 말은 그래도 끝나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마지막 멘트 해주시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해주세요. 네. 설강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생하면서 만들었는데 정말 재밌을 겁니다.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 번 꼭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어쩔 수 없이 기숙사라는 배경이 되게 중요한 장소인데 거기서 함께 이제 뭐 영로도 그렇고 207호 기숙사 학생들도 그렇고 또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분 한 분 다 정말 오디션을 보고서 64명의 배우들로 이루어진 기숙사 안에 여대생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작품을 보시면 아실 텐데 제가 그 안에 휘말리면서 혼자만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도움 또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저희 작품으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배우님도 또 이어주실까요? 네, 정말 여러 스태프분들과 좋은 음악과 좋은 연출로 정말 좋은 드라마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10시 반에 첫 방송하는 설광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독님 말씀 이어가 볼까요?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저녁 10시 30분에 첫 방송을 하는데요. 이 두 분의 혜인 씨, 지수 씨의 사랑 이야기가 이게 작은 설레임으로 시작했다가 정말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극한의 고통을 두 분이 겪게 되거든요. 그 큰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사람한테 내려진 그 사랑이 축복인지 정말 혹독한 저주인지 여러분들 같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예고편에 나왔던 몇몇 대사가 그렇게 또 맥락이 이어지겠다 생각이 들면서 본편을 통해 확인하게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꼭 더 드려야 된다는 속보 지금 저에게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또 기자님들께도 또 여러 정보를 저희가 소스를 드리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하신 말씀 외에 조금 더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설강화 한 분 한 분 뽑으시는 설강화의 관람 포인트 가이드를 드린다면 어떻게 드리고 싶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계속 배우님 혜인 배우님이 먼저 고생하셨으니까 가까이서 네, 항상 이 압박이 은근히 가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지수 씨 먼저 가보실까요? 저희 드라마 설광아는 그 시대의 음악과 패션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재밌는 풍경들 그때 그 시대의 풍경들을 볼 수 있으니까 저도 찍으면서 와 저 진짜 옛날 거다 막 와 저런 거 막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으시면서 보는 것도 큰 관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그럼 감독님을 이어갈 거예요. 혜인 씨가 마지막에 하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인데요. 저희는 굉장히 기숙사 안에서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오디션을 통해서 모신 64명의 여대생들, 그러니까 지수 씨를 포함해서 그분들이 거의 끝까지 전체 나오고 그렇게 많은 배우분들이 고정으로 출연하는 작품을 전 거의 보지 못한 것 같고 그분들 전부 배우분들이시라 더 멋진 열연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편집실에서 늘 볼 때마다 감탄을 하는데 그분들과 이제 나머지 분들이 기숙사 안에서 펼쳐지는 그 앙상블의 향연 그 부분들 한번 주목하고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규모 앙상블의 연기 대향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기다리셨죠? 혜인 씨 관람 포인트 마지막이라 꼽아주시죠. 더 부담되는데 이거. 우선 뭐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장르와 또 지수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다채로운 연기 또 예측 불가능한 전개. 네.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10시 반 JTBC 많은 관심과 사랑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공개되는 종합 선물 세트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여러분. 12월 18일 밤 10시 30분 토요일 설강화 1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또 좋은 기사 많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강화 온라인으로 준비된 제작 발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승국이었고요. 지금까지 설강화 연출하신 조현탁 감독님 그리고 주연을 맡으신 배우 정혜인 씨, 지수 씨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